(7월 27일) 수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복입니다. 이 복날은 초, 중, 말복이 있는데 초복으로부터 열흘 뒤, 또 말복은 중복으로부터 또 열흘이나 20일 뒤 이렇게 오는데요. 그 계산하는 법이 경일이라고 해서 이 갑을 병정 할 때 그걸 해서 이제 나중에 경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법이 좀 복잡합니다. 음력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천간에 있어서 경일이 들어간, 경자가 들어간 날을 초, 중, 말복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초, 중, 말복이 나오는가 하는 부분을 궁금해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 농사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때문에 초, 중, 말복이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더위의 한가운데다 올해 같은 경우에 7월 17일이 초복, 7월 27일이 중복, 8월 16일이 말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복이 더위가 가장 이렇게 극심할 때다. 대충 과거부터 내려오던 지혜가 맞는데요. 오늘 개들이, 멍멍이들이 순환을 치르는데 그것도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 드시지 마십시오. 그 건강 때문에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식용 개들을 키우는 그 장소에 가보면요, 평생 똥도 한번 치우지 않고 태어나서 개는 거의 미쳐 있습니다. 먹이는 사료를 보면 그런 사료를 먹고, 사료나 제대로 먹이겠습니까? 음식 찌꺼기 썩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먹여서 못 죽어서 크는 겁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드시고 몸에 보신을 했다고 하면 아마 정말로 이 쓰레기 음식을 먹고 키운 개를 먹고 몸에 내가 보신이 될 거다. 그 개들은 대부분 다 암 직전의 개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보신탕 들지 말기 바랍니다. 제대로 잘 키운 개들을 보신탕 먹이로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풀어서 키운 토종닭, 유기농 닭은 있어도, 유기농 달걀은 있어도 유기농 개가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농림부에서 일을 했어요. 이런 거 좀 압니다. 요즘 중국산 수입 개들까지도 있는데요. 절대 개고기 드시지 마십시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개를 안 먹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제 프랑스 여성 2사람이 한국에 와서 광화문 앞에서 개고기 먹지 말자고 피켓 들고 시위를 하니까 남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왜 간섭하냐,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정말 우리도 마음을 좀 열고 이렇게 살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를 키워보십시오. 잡아먹을 대상인지. 자, 중복에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회원이 지금 넉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500명을 못 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좀 잘못 알고 470일 했는데 그때 440이었고 지금도 490명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억지로 회원에 이렇게 저를 위해서 가입하실 필요도 없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가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변화를 좀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가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회원 숫자나 여러가지 부분들이 이 뉴스 브리핑을 1일 조회해서 보시는 분들은 4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회원은 지금 400명대라서 여러가지로 경영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눈 뜨면 고민도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유튜버 구독도 좀 열심히 해주고요. 유튜버에 보면 구독란 있지 않습니까?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구독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회원으로도 좀 귀찮으시더라도 여력이 되시는 분은 가입을 해주십시오. 우병우 수석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충신이라고 하면요, 태평성대에는 모두가 충신입니다. 자, 왕이나 제후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 정말로 충신이냐 간신이냐 그 인간성이 드러납니다.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자, 박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 옆에서 충신을 자처하지만 철저하게 소수의 본인들이 충신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소수를 데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극복해 가야 되는데 칼춤은 제가 제일 잘 춥니다 하고 대통령 앞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칼춤 추는 대가로 신임을 전폭적으로 얻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걸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부패 척결이나 사회개혁이나 사정이나 뭐 하나 똑바로 된 것이 있습니까? 통진당 해산한 거 하나 제대로 했고 그 외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우병우 수석,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요.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이토록 저 사람 하나를 위해서 정권이 나서서 이럽니까? 빨리 새누리당 8월 9일 전당대회 이전에 이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김문수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올 듯 하다가 오늘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김문수 전 지사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새누리당의 발전을 위해서 불출마하겠다 이러면서 친박 비박 사이에 두 쪽에서 다 반발이 나오고 본인이 또 이번에 일이 잘못되면 정계 은퇴 수순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불출마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들어서 이렇게 불출마를 이렇게 선언하게 된 부분은 그건 좀 이례적인데요. 김문수 전 지사하면 비박의 후보가 아닌가 했는데 한때 김문수 전 지사가 청와대가 배후에 있다 이런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이 해명을 하는 그런 어떤 자료까지 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비박 후보들 김용태, 정병국, 또 주호영 이런 비박 후보들은 반 김문수 공동 대응도 했습니다. 김문수가 혹시 친박에서 무슨 사주를 받고 청와대에서 사주를 받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의심 섞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한때 김용태 의원은 김문수 지사의 민중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한마디로 밑에서 일을 했죠. 그런데 세상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김문수 지사보다 본인이 이제 더 위에 있는 위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서인지 이번에 김문수 전 지사가 출마하는 부분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홍문종 의원도 출마할 듯 하다가 지금 불출마를 시사를 했습니다. 자, 홍문종이 오늘 서청원 전 대표가 대규모 만찬을 가집니다. 자, 서청원 대표의 대규모 만찬에는 친박 한 50여 명이 이렇게 참석을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홍문종 의원이 과연 본인의 자가 발전이지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친박 핵심과 조율해서 나온다고 할 것인가 좀 의문스러웠는데요. 홍문종 의원이 오늘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박은 이주연 의원으로 이 친박계 당대표를 단일화하는 오늘 그 추대식이 사실상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비박 쪽에서는 이제 자신들끼리 경쟁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단일화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친박 후보들 중에서 이정현, 한승규 이 두 사람을 갖다가 과연 이 단일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의문이고요. 과연 이주영을 민다 하더라도 친박이 이번 당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친박은 뿔뿔이 흩어지고 해체되는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언론의 자료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남들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당권을 놓치게 되면 그야말로 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계획이 즉 뭐 대권 재창출 그리고 정권을 다시 재창출해서 본인 퇴임 이후에 여러가지 구도들까지도 생각을 하겠죠. 그것이 뭐 관철되든 안 되든 모든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전당대회에서 이기려고 하겠죠. 자, 이런 계획하에서 지금 친박 내부에서는 우병우 이 수석이 굉장히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빨리 좀 나가주면 친박들이 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이번에 당권 싸움에서 한번 시도를 해볼 건데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비박들이나 야권은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 정서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던 차에 또 뭐가 생기겠습니까? 자, 비박들은 나가라 그러지만은 실질적인 이야기로는 이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만 좀 버티고 있어라. 뒤로 이렇게 지금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자, 우병우 이 민정수석이 특별감찰관실에서 자신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뜻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자 반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 반발을 하다니 기가 찬데요. 사정당국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이 지난 22일 금요일 우수석에 대한 감찰 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전했다며 우수석은 주말만 지나면 여론이 잠잠해질 텐데 왜 감찰로 키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수석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무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우수석이 사퇴하면 대통령 내임덕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사태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자 이런 사람도 있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 핵심에 우병우 직통 라인이 박혀있어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우병우가 물러나면 불가능해진다. 우병우가 없으면 사정기관 칼날이 여건 핵심부를 거꾸로 겨눌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것 같아. 여당 내에서도 우수석 사퇴 요구가 커지면서 마냥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복귀하는 30일 이후 그치 가닥이 잡힐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병우가 실세라서 사정기관 검경 국세청에 자기 사람을 박아놔서 이거 하나 드러내면 검찰, 경찰, 국세청이 그 칼을 청와대를 향해서 겨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소리를 흘린 놈은 제가 봤을 때 간신 중에도 간신입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청와대가 도로 칼을 맞아요? 지금이 무슨 고조선 시대입니까? 정말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오전에 방송이 다 없어졌어요. 지난 금요일 날 청와대가 도대체 이 대국민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길래 박 대통령의 말이 그렇게 해석이 되느냐, 메시지 전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비판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침에 방송이 다 없어졌습니다. 뭐 인정하더만요.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자, 뭐 그것까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요. 그래가지고 입을 막아서 언론에 안 놓으면 우병우가 버티고 우병우가 버티면 정권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병우 하나의 정권이 대통령의 모든 운명을 걸어야 됩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간신 중에도 간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충신 같으면요. 저로 인해서 제가 그동안에 큰 언덕을 입었습니다. 제가 검찰에서 뭐 높은 배설을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그래가 물러나서 변호사 하고 있는데 불러주셔서 어린 나이를 민정비서관, 민정수석까지 시켜주시고 그리고 한때 이 나라에 칼날을 휘두르는 그런 것까지도 해보게 했습니다. 아직 나이도 50도 안 됐습니다. 정말로 큰 언덕을 입었고 물러나서도 뒤에서 박 대통령이 잘 되기를 온몸을 던져서 애를 쓰겠습니다. 그동안 입은 덕만으로도 제가 물러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고 물러나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서 물러나서 엄했던 사람들 다 고소하고 자기 결백을 한번 입증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가족 회사 만들어서 세금 안 내고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거 만들어도 충분하고 아들 보직 관련해가 나는 무슨 뭐 군대 안 가봤습니까? 저도 병장 제대했습니다. 자, 아들 뭐 인턴 막 그런 거 다 치웁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본인한테 지금 이 감찰관실에서 지금 조사하겠다라는 내용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처가 쪽에 뭐 재산 증식에 있어서 와이프의 어떤 재산을 신고하는 데서 좀 작아져 있다. 그 다음에 뭐 아들 관련해서 군대 관련해서 문제다. 그 다음으로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경준 검증을 제대로 했냐 안 됐냐 이거 부분인데 진짜 빠져있는 부분은요. 수석으로서 말을 번복한 부분이다. 현장에 있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땅은 서로 살려고 했다. 그 땅에 특혜가 없었다. 현장에 있었고 그 땅이 잘 안 팔리던 땅이었고 알박이가 돼 있어서 그 다음에 그 땅을 계약하는 넥슨의 조건은 계약 위반을 해도 페널티를 물지 않고 1년 안에 좀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고 온갖 특혜를 다 줬습니다. 자, 이 부분과 그 다음 하나 또 빠진 부분이요. 이 정강이라고 하는 순전히 우수석의 부인과 자녀들 5으로 이루어진 그 회사의 한마디로 절세와 탈세를 넘나드는 현란한 기술 그것만으로도 집에 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수석이 중요 사항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번복을 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벌써 집에 갔습니다. 자, 더 버티면서요. 저는 뭐 오늘 감찰관실에 이런 내용에 우병우 수석이 반발했다라는 말이 좀 믿기지가 않는데 이거 소설 같은 기사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세상에 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잠시는 이치를 거스르는 일들이 이기는 걸 봤지만 오래가면 이치가 아닌 것이 견디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중복이에요. 사람들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좋은데.